온타리오주 정부가 7월 1일 캐나다데이 하루 전에 2단계 영업 재개를 시행합니다. 당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수요일부터 이 미용실이 문을 열고 동시 수용 인원의 25%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실내에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어제 오후 조기 개방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미용실엔 벌써부터 예약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 P2에선 한 테이블에 6명까지 앉을 수 있고 야외 모임이나 행사는 10명에서 25명으로 늘었으며 실내에서도 5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실내 종교 모임이나 결혼, 장례식은 정원의 25%까지 확대되고 필수업소는 50%, 비필수 상점도 25%까지 늘어나며 이외에 야외 스포츠와 워터파크, 야외 극장 등도 제한된 인원에 한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도 제한된 인원 아래서 영업을 재개합니다. 최근 캐나다 독립기업연맹 등 여러 단체들은 신규 환자가 크게 줄고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데 개방 속도는 너무 더디다며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고 일부에선 바로 3단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3단계 개방은 다음 달 21일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선 조기 실현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다만 온주의 신규 환자 2명 중 1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며 확산하는데 성인의 24%, 즉 4명 중 1명이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건 책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즉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2차 접종 완료까지 서두르고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개인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까지 온주 성인의 1차 접종률은 76%, 2차 접종률은 26%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온주에선 현재 토론토와 필, 워터루 등 10개 지역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국이 코로나 봉쇄를 대폭 완화하며 더디지만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퀘벡주는 내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모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야외 페스티벌 모임 인원도 최대 3,500명으로 늘어나고 이어 월요일부터는 그린존을 적용해 주 저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매니토바와 사스카추안주도 속속 모임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시점에서 너무 개방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건 전문가들은 올여름 캐나다에 델타 변이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에서 델타보다 더 무서울 것으로 추정되는 델타 플러스 변이가 보고되는 겁니다. 지난 16일 기준 미국과 일본, 러시아와 터키 등 전 세계 11개 나라에서 나왔으며 캐나다에서도 한 건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는 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이제 시작 단계라 알려진 바는 없지만 델타가 워낙 무서워 델타 플러스의 전염성도 더 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변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 전문가들은 고삐를 풀면서도 개인 방역 지침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주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한 가운데 온주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여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카티지나 숙소 관련한 사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 예약 웹사이트로 위장한 공격으로 지난해 여름에만 약 400여 명이 50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겁니다. 전문가는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검증된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고 임대 사이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화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트랜스퍼나 은행으로 돈을 보내지 말고 특히 상대가 지불을 서두른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올리고 현금 지불을 요구해도 의심하고 모든 것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돈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의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며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링크, 문자와 광고도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덧붙였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는 217% 증가했으며 여행이나 레저 관련도 49% 늘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295명으로 나흘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316명에서 305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1,600명이었는데 한 달 새 확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워터루 지역에서 전체의 40%에 가까운 95명이 쏟아졌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요인입니다. 때문에 워터루 지역은 델타 변이를 잠재우기 위해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닌 다음 달 중순까지 현재의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토론토에서 35명, 필 지역 20명, 해밀턴과 오타와에서는 각각 19명과 17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6명 늘어 모두 9,099명이 됐습니다. 이 밖에 전국별로 보면 퀘벡주에선 새로운 환자 96명이 늘었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87명, 알버타 92명이며 매니토바주는 전날 69명에서 2배에 가까운 123명이 어제 하루에만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캐나다에선 141만 1,300여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모두 26,185명이 희생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온타리오주 노스역 핀치 애비뉴 인근 400번 고속도로 남부방면 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대형 운송 트럭과 픽업 트럭, 밴 등이 연쇄 추돌하면서 차량 한 대에 불이 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해 통제하며 출근하던 모든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발이 묶였고 이를 피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던 차량이 러더포드 로드 지역에서 방향을 잘못 들어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극심한 교통 대란을 빚었습니다. 온타리오주 노스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11시 50분쯤 덤밀스 로드와 에글링턴 애비뉴 이스트에서 남성과 여성이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토론토 경찰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마약을 압수하고 마약 밀매단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로 6,100만 달러 상당의 코케인과 마약, 불법 총기류를 압수한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20명을 180여 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차량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했다며 토론토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퀘벡주 몬트리올 등에서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연방환경성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전역이 오랜 기간 매우 더울 것이라며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환경성은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메트로 밴쿠버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에서 36도, 켈로나 38도에서 40도, 에버트 포드는 40도를 넘어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했으며 밤에도 2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환경성은 오후 기온이 높은 시간대인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며 노약자와 어린이, 반려동물을 돌보고 많은 양의 물을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산불 위험이 매우 높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캡립스에 이어 사스카추완주의 기숙학교 부지에서도 수백여 명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캡립스 유해 발굴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역단체가 리자니아 동쪽에 위치한 메리벌 인디언 기숙학교 부지를 레이더로 조사한 결과 표식 없는 매장지에서 761명의 유해가 확인됐고 이들 대다수가 어린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1899년부터 1997년까지 카톨릭 교회가 운영한 곳으로 단체는 예상은 했지만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주민 기숙학교와 관련해 앞서 2008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고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도 2017년 부끄러운 역사라며 머리를 숙인 바 있습니다.